오늘의 마무리로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.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인데요.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고요. 오늘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기자님 나와 계시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휴대전화의 폼팩터, 접는 휴대전화. 화웨이가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내놨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. 어떤 겁니까? 네, 화웨이가 지난 9일 신제품 발표에서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폴더블 폰 메이트 XT를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20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를 진행 중인데 매우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래요? 저는 그 폴더블 폰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좀 무겁고 너무 거추장스러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는데 이게 그렇다면 결국엔 핵심은 얼마나 얇고 가볍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. 이 메이트 XT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특징이 어떻습니까? 네, 메이트 XT는 이제 접었을 때 보면 6.4인치, 완전히 펴면 10.2인치입니다. 과거에 출시됐던 이제 갤럭시 탭들 제품 보면 12인치대 제품들이 꽤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펼치면 태블릿 PC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폴더폰 사용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두께인데, 그렇죠. 네, 화웨이에서 이번에 메이트 XT 내놓으면서 접었을 때 두께가 12.8m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 갤럭시 Z 폴드 6랑 비교했을 때 이게 접었을 때 12.1mm니까 조금 두껍지만은 2번 접은 거 감안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오히려 펼쳤을 때는 3.6mm로 화웨이가 좀 더 얇게 이번에 제작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말씀하셨던 또 무게 같은 경우에는 306g으로 Z 폴드 6가 239g이니까 조금 무거운데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? 꽤 무거운데? 네, 네, 막상 손으로 들어보면 큰 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주름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안으로 접는 인폴딩 쪽은 좀 덜하지만 이 아웃폴딩, 그러니까 밖으로 접는 쪽은 주름이 좀 확연히 눈에 띄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고 출고가는 매우 비쌉니다. 그래서 256GB 기준으로 해서 19,999위안, 그래서 하나로 하면 37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. Z 폴드 6가 얼마입니까? 네, 동일한 그 256GB 기준으로 232만 원의 출고가가 됐으니까 뭐 거의 100만 원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140만 원 정도 비싼 거니까 한 50% 이상 비싼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근데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반응은 뜨겁다는 거죠. 없어서 못 판다는 겁니까? 네, 그 정도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23일 기준으로 사전 예약만 680만 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이몰에서는 입고되자마자 몇 초 만에 품절됐다고 해서 이제 뭐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생산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었는데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재밌게 보는 부분이 외신 반응일 텐데요. 2019년에 화웨이가 첫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별로 평이 안 좋았죠 그때. 네, 그때 막 내구성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칭찬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래서 뭐 IT 전문지 안드로이드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트 XT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다 이렇게 호평했고, 뭐 T3 같은 경우도 상상했던 것보다 인상적이다. 삼성과 구글도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힌지 견고한 부분, 그리고 접었을 때 펼쳤을 때 다 부드럽다. 그리고 폴더블폰 하면 아무래도 카메라도 좀 안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5천만 화소 탑재했다.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가격이 비싼데 비싼 만큼 가격값, 그런 성능값은 해준다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성능이 좋은 건 둘째치고 메이트 XT가 반응을 뜨겁게 받는 그런 배경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? 네, 먼저 일단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발표를 보면 그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% 성장했다고 나오고요. 특히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100% 넘는 성장률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50% 이상 성장해서 1,000만 대 넘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에선 토종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화웨이도 그중 하나여서 2009년에 정식으로 스마트폰 출시한 이후에 2019년에 40%까지 점유율을 올랐던 기업입니다. 그만큼 좀 중국에서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,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좀 타격을 입긴 했지만 지난 1분기에 17%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.
네, 이처럼 좀 화웨이가 잘 나가는 와중에 애플은 삐걱거리고 있는데요. 예. 최근에 출시했던 아이폰 16이 반응이 좀 그닥 좋지 않으면서 화웨이가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지금 애국 소비 같은 것들도 열풍이라고 하니까 내부의 그 브랜드는 더 어떤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화웨이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겠네요. 네, 올해 메이트 XT 출하량은 50만 대로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00만 대까지 2배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IDC 그 조사 결과 보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10% 증가했고, 그래서 상반기에 반기 최초로 순이익 500억 위안을 돌파한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메이트 XT의 그 성과까지 포함된다면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. 네.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가고,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실제 사용 제품보다는 수집품 또는 투기품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화웨이가 과연 이 680만 건이라는 사전 주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의구심을 가지는 시선이 있어서 얼마나 실적에 또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사놓고 쓰기보다는 집에 소장용 이렇게 과시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네, 실제로 맞습니다. 사전 주문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애플 아이폰 16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평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가 아픈 그런 형국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좀 공교롭게도 아이폰 16 출시일이랑 메이트 XT 공개일이 겹쳤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. 메이트 XT 같은 경우는 뭐 3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아이폰 16은 10% 저렴하게 팔리고 그래요? 있다. 네. 이런 출시하자마자 10%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애플 CEO인 팀 쿡이 그 중국의 유명한 SNS인 웨이보 통해 가지고 아이폰 16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했지만 좀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아무래도 중국이 애플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 하나고, 그렇죠. 예. 네, 그래서 매출 비중만 보더라도 10% 후반대까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R&D 센터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었고, 그게 중요한 시장인데 토종 브랜드한테는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톱5에서 밀려난 상황이고요. 뭐 2분기 중국 출하량 보면은 전년 대비 6%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폰 16까지 안 좋으면은 애플에서 중국이 좀 힘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전에 중국에서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이폰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화웨이가 많이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폴더블 폰 이쪽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원조는 삼성전자잖아요. 삼성전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삼성전자가 2019년에 폴더폰 갤럭시 폴드 출시하면서 상용화에 신호탄을 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Z 폴드랑 Z 플립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2022년에 80%까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점점 하락 추세인데 그 2023년에 60%대로 내려왔고 올해는 50%까지 내려올 거라고 시장 조사업체들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시장 또 다른 그 테크인사이트라는 시장 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위 자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추격자라고 뽑는다면 당연히 화웨이인데요. 화웨이도 뭐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트 X 출시하면서 폴더폰에 계속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P50 포켓, 포켓S 이런 후속작들을 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특허도 내놓아서 뭐 2번 접는 폴더폰, 수직으로 여담는 폴더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. 그래서 R&D 비중도 뭐 2014년에 14%에서 지난해 23%까지 높이면서 폴더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런 전략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애플도 지금 폴더폰 내놓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2026년께 출시 예상한다 하는데 경쟁자가 많아지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 위협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다만 어쨌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시장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잘 또 폴더폰을 개발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폴더폰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이너한 그런 폼팩터였는데 이게 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. 그렇다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기가 되려면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. 대응은 잘 하고 있습니까?
네, 차세대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에서도 이 차세대 폴더블 제품들을 공개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개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안으로도 접고 밖으로도 다 접을 수 있는 예. 풀평 제품입니다. 이걸 저도 실물을 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안팎으로 접히는 점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. 그리고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두 번 접는 폴더블폰 이것도 시제품을 공개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출시 시기만 보고 있다, 완성도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웨이 제품보다는 두께도 줄어든다, 그리고 사용성도 높아진다.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술력으로 상대를 해서 압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폼팩터 전쟁, 폴더블 폰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